계속 그러시면 제 여기에도 폭로할 수밖에 없어요. 자, 봐요. 자, 그 다음 할 건 또 옛날에 여러분들 이런 거 막 배웠던 거 기억이 날 텐데 본 디소시에이션 에너지라는 컨셉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어 표현으로 이렇게 쓰고 우리말 번역은 뭐겠어요? 네? 우리말 번역? 저거 결합 에너지요. 바로 결합 해리 에너지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영어로 쓰거나 아니면은 한글로 쓰거나 이게 이제 요쪽 부분 요걸 많이 생략을 해요. 생략을 해서 그냥 본드 에너지, 뭐 우리말로는 결합 에너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거나 에너지가 열 에너지 형태로 혹은 그리고 우리 지구 환경 속에서 출입을 한다면 그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네? 에너지인데 이게 또 열 에너지 형태고 네. 그게 하필 또 우리 지구 환경에서의 에너지라면 얘를 또 뭐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엔탈피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결합 에너지, 결합 엔탈피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같은 건 아니에요. 왜 어떻게 같은 건 아니냐면 엔탈피의 수학적 정의가 뭐죠? 엔탈피의 수학적 정의가 E 플러스 PV죠? 그래서 에너지라고 하면 원래는 이게 내부 에너지를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연력학적으로 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엔탈피인데 근데 이제 이게 묘하게도 이 부분이 이게 좀 되게 작아요, 사실은. 아주 very small. 실제로 요걸 놓고 계산하기도 하죠. 그래서 요 부분만큼을 가지고 계산하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해봐야 여기 크지가 않기 때문에 보통의 물리적 환경에서 요거 비슷해요. 비슷해. 그래서 사실은 결합 에너지라고 말하는 거와 결합 엔탈피라고 얘기하는 거. 저 팔이 어디 갔어요? 그래. 그래. 그래요. 우리 그거 루피 언니 이름이? 아, 윤영이 언니. 와, 윤영이 언니. 팔이 루피 언니. 알겠어요. 그래. 그러면 윤영이 언니 그거 뭐 루피랑 되게 닮았는데? 평소에 루피 언니만 모자 쓰고 다니죠. 밀짚 모자 쓰고 싶고 막. 샹크스 아니에요? 그러니까 팔이. 아, 그런가요? 아, 근데 없다고 하긴 좀 그렇잖아요. 숨겨져 있다가 뭐 나왔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자, 보자. 자, 그래서 엄밀하게는 다르지만 이런 그냥 거시적 연력학 계산을 할 때는 크게 구분 없이 본드 에너지, 본드 엔탈피 그냥 다 써줍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인식해야 되는 게 바로 결합 해리 반응입니다. 결합 해리 반응. 그 결합 해리 반응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호몰리틱 클리비지. 요거를 결합 해리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이상한 표현 하나 있는데 호몰리틱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호모라는 말이. 바로 왜 호모 혹은 호모 반대말이 뭐였죠? 호모 반대말? 루모. 진짜 멍청하다. 멍청하다. 그때는 호모를 이게 대문자로 쓰고요. 아이고야. 그리고 이제 반대말이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어떤 개념이죠. 개념으로 이제 그 뭐냐면은 축약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거는 이렇게 줄임말 표현이고요. 저기에 있는 얘는 이게 어근상 반대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헤테로요. 네. 헤테로. 그래서 왜 호모 헤테로 이 말 많이 쓰는 또 연구 분야가 어디예요? 그거 바로 그 유전학이죠, 유전학. 네. 유전학에서 왜 유전자형이 같은 거 다른 거 할 때 호모 헤테로 그거 쓰잖아요. 그래서 호모라는 말 자체가 뜻이 뭐냐면 이게 같은 이런 뜻이에요. 같은. 그래서 뒤에 이제 어미를 붙여서 형용사로 만든 건데 그러면 같은 자 클리비지는 뜻이 뭐예요? 클리비지. 몰라요. 클리비지는 이렇게 팍 쪼개져 있는 걸 클리비지라고 해요. 무슨 말이야, 그죠? 팍 쪼개져 있는 거 클리비지.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우리 평소 말로 쓰자면 컷 이런 걸 이제 클리비지라고 하는데
요때 그럼 얘를 한꺼번에 써서 이제 뭐라고 보통 번역을 하느냐? 동등분해.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동등분해.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이 동등분해의 얘가 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원자와 어떤 원자가 있다. 그래서 A하고 B는 그냥 임의의 원자들입니다. 그럼 그 원자들이 만약 우리가 편의상 뭐 만약에 단일 결합으로 되어 있다 라고 쳤을 때 그 결합을 이루고 있는 요런 식의 결합 전자쌍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럴 때 호몰리틱 클리비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요렇게 쪼개지는 거예요. 보이죠? 저렇게 쪼개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합전자가 있을 때 그 결합전자가 정확하게 양쪽으로 반등분될 때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A하고 B의 속성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AB 속성과 무관한 거예요? AB 속성과 무관하게 결합전자쌍이 양쪽으로 똑같이 쪼개져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런 걸 뭐라고 부른다? 호몰리틱 클리비지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 호모라는 말이 있으면 무슨 말도 있다고요? 헤테로란 말이 있으니까 그러면 호몰리틱 클리비지 말고 무슨 클리비지도 있겠어요? 바로 헤테롤리틱 클리비지도 있겠죠? 그러면 헤테롤리틱 클리비지는 뭐냐? 예, 참고로 그러면 헤테롤리틱 클리비지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건 이제 우리말로 번역해 쓰면 얘는 이제 비동등 분해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이 헤테롤리틱 클리비지는 뭐를 얘기하느냐? 바로 결합헬이라고 하지 않고 이온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언급하려고 하는 결합헬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런 식의 호몰리틱 클리비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호몰리틱 클리비지 말고 헤테롤리틱 클리비지는 뭐냐? 이 또한 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바로 A하고 B가 이런 식으로 이제 결합 전자쌍이 있는데 이게 아까는 왼쪽 오른쪽으로 똑같이 나뉘어져 갔죠? 그게 아니라 어느 쪽으로 일방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어느 쪽으로 일방적으로 가서 A하고 B의 전자 배치가 짜잔 짜잔 이렇게 되는 거.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걸 헤테롤리틱 클리비지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만약 요런 상태가 만약 호잇 전기적으로 중성이라고 가정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홀전자 하나씩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이게 원래 A 원자 B 원자의 전기적 중성 상태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것에 비해서 그 홀전자 하나가 없죠. 그럼 얘는 형식 전화를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하나 있을 때 중성이라고 하면은 없으면 얘를 1 플러스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 얘도 하나 있을 때 중성이라고 했는데 두 개가 된 거니까 얘 이온가는 뭐가 되겠어요? 1 마이너스가 되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 반응이 결합헬이냐 No! 이런 건 결합헬이가 아니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온화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결합헬이 반응과 이온화 반응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다. 일 하고 1 한 다음에 2.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건 바로 이거예요. 재밌다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정의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기체 상태의 해당 결합 1
몰의 호몰리틱 클리비지에서 출입한 열량 요것을 B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합 해리 에너지라고 하면 조건이 두 개가 붙는데 첫 번째는 기체 상태. 화학 결합이 액체나 고체 상태에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정의상 기체 상태로 규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해당 결합 얼마? 1몰. 알겠죠? 그랬을 때의 에너지 관계를 결합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본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에서 줄여가지고 BE 이렇게 쓴 거라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제 예를 들자면 이건 거지. 슈쇼가 단일 결합으로 기체야. 단일 결합으로 기체야. 그럼 이때 얘는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기체인 것도 꼭 명심하시고 요렇게 결합을 이루고 있었던 두 비공호 전자가 왼쪽 오른쪽 순서로 수소들로 이렇게 동등하게 분해가 되었죠. 이 반응에서 엔탈피 변화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게 뭐 책마다 약간 다른데 대략 433kJ/몰 정도가 돼요. 보이시죠? 자, 그럼 이 숫자는 뭐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실험에서 나온 거예요. 뭐 실험에서 나온 거니까 뭐 그런 것도 하시고 이 에너지 관계를 뭐라고? 요거를 BE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누구의 B? 수소와 수소 사이의 단일결합 에너지를 그 결합 에너지를 433kJ/몰로 규정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결합을 1몰계를 쪼개를 때 이 정도의 에너지가 출입을 한다라는 겁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제 하나 생각을 해볼 건 첫 번째 1 BE 얘는 짜자자잔 요 B는 단 하나의 예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 우주를 뒤져도 항상 이렇습니다. 알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양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흡열. 자, 무슨 말이냐? 지금 B가 이 반응에 대한 이 반응에 대한 엔탈피 변화라고 했잖아요. 엔탈피 변화가 플러스다. 그런 경우를 뭐라고 불러요? 엔탈피 변화가 플러스다. 그런 거 뭐라고 불러요? 흡열이라고 하죠. 흡열 영어로. 내년에 영어 때문에 고생하지 말고 지금부터 공부합시다. 흡열 영어로. 엔도더믹. 알겠죠? 엔도더믹. 자, 요런 단어는 준비할책에도 나오니까 외워 놓읍시다. 알겠죠? 자, 당연히 엔도의 뜻은 안으로 이런 뜻이에요. 안으로. 그 다음에 뭐 딱 봐도 이게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거 무슨 말이겠어요? 열. 알겠죠? 열. 그래서 어근이 딱 어근 그대로 분석을 하면 열이 안으로 무슨 말 알겠어요? 그걸 한자말 흡열. 무슨 말 알겠죠? 이 결합 해리 반응은 전 우주를 뒤졌을 때 단 하나의 예외 없이 무조건 흡열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왜냐? 결합을 했다. 결합을 왜 했겠어요? 안 한 것보다 좋으니까 했겠죠. 그냥 결합을 안 한 상태보다는 무조건 결합을 한 것이 더 안정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그 결합을 그냥 내비두는 거에 억지로 찢어내는 거예요. 억지로 찢어내는 거니까 에너지가 필요하겠어요? 에너지가 방출되겠어요? 에너지가 필요하므로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결합 해리 에너지는 언제나 흡열.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때 이 녀석은 엔탈피 오브 어토미제이션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엔탈피 오브 오토미제이션. 자, 여기 보시면은 이상한 말 있죠? 오토미제이션. 무슨 말 알겠어요? 자, 이 단어를 처음 본다 하더라도 어근들이 익숙하죠? 네. 어근들이 익숙하죠? 어톰, 뭐야, 어톰? 원자. 원자. 그 다음에 에이션, 이건 무슨 뜻이에요? 에이션, 이런 건. 되다. 뭔가를 되게 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토미제이션,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원자화. 무슨 말 알겠어요? 원자화. 무슨 말 알겠죠? 네. 자, 이거 뭐냐? 해당 원자 1몰, 해당 원자 1몰, 해당 원자 1몰, 해당 원자 1몰, 알겠어요. 해당 원자 1몰. 그래, 해당 원자 1몰 을 만들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 관계입니다. 요걸 원자와 엔탈피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수소 기체로부터 수소 원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수소 원자를 1몰 만들어내야 되는 거니까 얘는 열화학 반응식을 어떻게 써주면 되겠어요? 여기다가 2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 양변의 질량 보존이 맞을 거 아니야. 이럴 때 요 녀석의 원자와 엔탈피를 이제 어토미제이션 엔탈피 체인지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수소 원자 1몰을 얻을 때 에너지 변화니까 얘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얘랑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바로 수소 원자 간 결합 에너지의 절반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자, 왜냐하면 이 반응식하고 이 반응식을 봐요. 딱 절반이죠? 여기다가 2분의 1, 2분의 1 하면 요게 되잖아. 그러니까 동일한 어떤 현상인데 그 현상을 결합이 끊어졌다라고 현상을 해석해도 되고 그 결과 원자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해석해도 상관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일 현상에 대한 좀 다른 표현인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때는 이 녀석이 1몰이다라는 컨셉으로 표현한 에너지 관계인 거고 지금은 이게 1몰이다라는 관점으로 표현한 반응식이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요 둘은 딱 서로 그냥 산술적으로 절반의 관계가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결합 에너지랑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뭐 굳이 놓고 계산을 하면은 뭐 한 200, 215, 215, 216 뭐 이 정도 나올라나 맞나요? 아마 대충 이 정도 나오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어떤 개념이 있을 수 있다. 됐죠? 오늘 일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 여기 준다 해줄게요. 준다 여기 준다 지우사 쓱쓱쓱쓱 두 번째 델타 HR 이 이름 뭐죠? 저거 이름 뭐죠? 반응 엔탈피. 바로 반응 엔탈피 변화 알겠죠? 네. 리액션 엔탈피 체인지 알겠죠? 네. 요것을 이제 사실 정작 시험에 나오는 건 이거예요. 이거. 요것을 BE 요거로 나타내기. 자, 결과는 이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자 어떻게 하느냐 반응물에서 나타나는 모든 결합 에너지에서 생성물에서 나타나는 모든 결합 에너지를 빼서 해당 반응의 해당 반응의 반응 엔탈피 변화를 근사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을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외워야 된다. 그쵸? 외워. 자, 외워야 된다. 자, 그리고 동시에 외워야 할 수식이 요 반응 엔탈피를 계산하는데 앞서서는 누구로부터? 표준 생성 엔탈피로부터 구했기도 했었거든요. 바로 직전 단계에 칼슘 카바이드 만드는 문제로 설명을 했죠. 자, 이것도 어디선가 어디를 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정면에 있는 우리 오빠 이름이? 혜성스. 자, 이거 읽어볼까요? 표준 생성 엔탈피 변화. 무슨 말이겠어요? 표준 생성 엔탈피 변화겠죠? 이걸로도 반응 엔탈피를 구했죠. 아까 직전에 문제 풀었던 거. 이거는 생성물에서 반응물을 뺐던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이 두 개를 이걸 구분해서 둘 다 외우셔야 해요. 이게 어디서 어디를 빼냐, 이게 앞뒤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이거 헷갈려가지고 반대로 빼면 어떻게 돼? 이게 헷갈리고 반대로 빼면 그냥 나가린 거야. 무슨 말이겠죠? 그 이유는 볼 것도 왜냐면 부호가 완전 반대가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냥 연력학 계산에서 부호 반대가 되는 건 봐줄 수 있어요? 절대 봐줄 수 없는 문제예요. 여기서의 부호 바뀌는 건 이건 발열이냐 흡열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완전 연력학적으로 다른 해석인데 이건 봐줄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어디를 빼느냐 이게 명심해야 돼.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사실은 요것도 증명 과정이 있긴 있지만 좀 너무 일반적인 해법인지라 그냥 외우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냥 인정하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슨 말이겠어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돼. 자, 그런데 이제 요런 거를 일반적인 반응식에 대해 해법을 표현하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약간 귀납적으로 조금 이렇게 단순한 모델에서 귀납적으로 그렇겠구나 하고 보여드릴 수는 있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예를 한번 들어볼 거냐, 요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이제 귀납적 예시입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해줄게요. 시우사 쓱쓱쓱쓱 시우사 자, 그 다음 뭐 해볼 거냐.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어떤 거라고 한번 해볼까요? 요렇게 요게 이렇게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이렇게 되는 화학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됐습니까? 이때 요거에 이 반응 엔탈피가 얼마냐 측정을 해보니 482kJ/몰입니다. 보이시죠? 자, 뭐 이렇게 나와 있는 데이터는 측정한 거니까 뭐 빼도 박도 못하게 뭐 그런 거죠. 봐. 뿅뿅. 물어봐요. 홍영아, 잘 들려요? 홍영스, 잘 들려요? 뿅. 잘 들려요, 홍영아? 오, 그렇지. 오, 그래, 반가워요. 여기 무연이도 있고 민결이도 있어요, 홍영아. 그래. 자, 어쨌건. 저기 무연? 또 자려고 그러죠? 자려고 그런 거 아니야? 혹시 이거 방송 이상하다고 좀 난 얘기해 줘야겠죠? 네. 그래. 자, 어쨌건. 자, 그래서 이렇게 제시된 반응에 측정된 엔탈피 변화가 요만큼이랍니다. 참고로 자, 마이너스 있으니까 발열 흡열 뭐예요? 당장 이런 걸 발열이라고 하죠? 발열. 자, 여기도 영어 공부 한번 할까요? 발열 영어로. 발열은 영어로 엑소라고 합니다. 당연히 엑소의 뜻은
밖으로. 그래서 열이 밖으로 해서 우리말로 발열 이렇게 번역한다. 알겠죠? 자, 됐고. 자, 그럼 이제 어쨌건 이 주어진 반응을 여기에 있는 결합 해리 에너지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얘를 보시다시피 1 자, 분석을 좀 해보자면 자, 어쨌건 이게 반응물이고 이게 생성물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쪽에서 오 짠짠짠 반응물. 자, 반응물에 누가 있냐면 수소기체가 있고 산소기체가 있죠. 그럼 수소기체하고 산소기체의 누이스 구조를 그려보도록 해요. 무슨 구조요? 누이스 구조를 그려보자고요. 그러면 그 누이스 구조가 수소, O2 여러분 그릴 수 있어요? 네. 요래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그 다음에 O2는 이렇게 그릴 수 있죠. 됐습니까? 됐죠? 자, 그리고 최종 생성물. 자, 생성물은 H2O인데 그 H2O가 몇 분자 쓰여져 있어요? 이게 두 분자 쓰여져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 이런 식의 반응에서 이 반응물과 생성물 요 사이에 요 엔탈피 차이 이게 얼마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480이라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분석하느냐? 이걸 분석할 때 뭐를 도입하냐면 바로 영어 표현으로는 virtual state라고 하는데 virtual state 이게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면 뭐겠어요? virtual state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일종의 뭐 가상 상태가 되겠죠? 가상 상태. 그러면 왜 가상 상태냐? 바로 가상적인 어떤 중간 상태. 그걸 지금 여기서 virtual state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반응물이고 생성물인지라 반응물이 생성물이 됐어요 라고 하면 되는데 이 녀석을 여기에 있는 결합 해리 에너지와 연관시키기 위해서 가상상태 하나를 도입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 가상상태는 어떤 상태를 내가 임의로 가정을 했느냐? 바로 모두 원자화된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의 물질 환경에서는 모든 물질들이 원자화되어 있어요. 원자들끼리 대충 붙어서 결합되어 있어요. 어떤 상태가 훨씬 우리 보통 상태에서 흔해요? 결합돼서 화학결합이 나타나는 상태가 흔하죠. 뭐 화학결합이 된 상태로 뭐 분자일 수도 있고 고체 결정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이온일 수도 있는데 어쨌건 우리 자연에서는 다 원자화되고 그런 건 별로 없다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이지. 그래서 가짜 상태라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원자화를 만들려면 여기에 있는 이 결합들을 어떻게 해야 원자화가 되겠어요? 여기 있는 결합들을 다 찢어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수소 사이의 결합 에너지가 얼마냐를 데이터로 찾으면 대략 436 정도 나온대요. 그 다음에 산소 사이의 결합 에너지는 바로 498 정도가 된대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산소하고 수소 사이의 결합 에너지는 대략 463 정도가 된대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잘 봐. 이거를 찢어내는데 에너지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436. 무슨 말 알겠어요? 이걸 찢어내는데 결합 에너지가 얼마나 필요하다고요? 498. 그리고 에너지가 필요한 흡열이란 얘기는 에너지적으로 안정화되는 걸 뜻해요. 흡열은 에너지적으로 불안정해지는 걸 뜻해요. 에너지적으로 불안정해지는 걸 뜻하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얼마라고 표현하면 되겠어요? 얼마라고 계산하면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바로 436은 몇 개가 있어요? 436은 두 개가 있잖아. 그 다음에 498은 하나가 있지. 여기 보시면 이중결합 전체가 498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 되겠어요?
이중결합 전체가 498이니까 더하기 498까지를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을 시키는 에너지가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건 생성물인데 이 반응물이 생성물이 됐다가 아니라 그냥 이놈도 물질인데 얘를 가상상태로 변화시키고 싶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걸 끊어야 산소, 수소로 원자화를 할 거 아니야. 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에너지가 얼마? 463이라고 했지? 네. 그럼 그걸 감안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에너지는 얼마라고 하면 되겠어? 바로 463인데 그런 게 지금 결합이 몇 개 있어? 네 개.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있잖아. 여기다가 곱하기 4.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에너지 관계,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에너지 관계,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에너지 관계의 질량 보존을 생각해 볼 수 있냐는 거지.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쨌건 이 값은 정해져 있어. 마이너스 482로다가. 그럼 이걸 여기에 있는 요 값하고 요 값 사이에 에너지 보존을 생각해 볼 수 있느냐? 바로 2 곱하기 436 더하기 498 한 것에다가 4 곱하기 463 한 걸 빼서 표현할 수 있겠지? 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요 에너지 사이에 에너지 보존이 성립할 거라고. 네. 됐습니까? 자, 이 에너지 보존이 눈에 금방 뜨이는 사람은 뜨일 텐데 약간 아리까리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생각해도 좋으냐면 이거는 이런 연력학적인 에너지 도표에서 항상 적용할 수 있는 건데, 자, 어쨌거나 이게 반응물이고 이게 생성물이죠. 그럼 얘가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갈 건데 좀 돌아가자 이런 얘기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러면 이게 반응물이고 이게 생성물일 때 이 녀석을 중간차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서부터 요 단계가 스텝 1.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요 단계가 스텝 2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럼 이제 이 반응물과 이 생성물에 대해서 얘가 1단계로 갔다가 얘가 2단계로 가면 얘가 이렇게 된 거다라고 봤을 때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스텝 1과 이런 식으로 정의된 결합 해리 반응은 방향이 같은 방향이지. 화살표 방향이. 그러면 그 앞에다가는 플러스를 넣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데 이 생성물 H2O의 결합 해리 방향과 이 중간체가 생성물이 되는 과정은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지. 그럴 경우에는 그 에너지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무조건 에너지 보존이 맞게 돼 있어.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 개념을 분석하다 보면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릴 필요도 없고 어디서 어디를 에너지 보존을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무슨 말 알겠어요? 이걸 외우라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436, 498은 모두 다 반응물의 결합 해리 에너지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4개의 463은 생성물의 결합 해리 에너지잖아요. 그냥 설명 다 됐고 그냥 다짜고짜 반응물의 생성물 결합 해리 에너지를 빼서 반응 엔탈피를 구할 수 있다. 무슨 말 알겠죠? 그걸 외우라 이런 말이지. 이해하셨죠? 그렇죠? 논리를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됐죠? 그래서 요 값이 지금 마이너스 480인데 여기서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여기 준다. 두 번째 두 번째 저기에 있는 이게 지금 마이너스 482잖아요. 이게 짜잔, 이거하고 무슨 관계일까요? 이거하고 무슨 관계일까요? 이거하고 무슨 관계일까요? H2O랑 그 2분의 1이요. 이거하고 무슨 관계일까요? 2배요, 2배. 바로 마이너스.
자, 요거 무슨 관계일까? 2배율 2배. 바로 봐. 2배라는 거 알겠어요? 아, 2배라는 거 알겠어요? 자, 잘 봐요. 그냥 이거는 제시된 어떤 화학 반응이죠. 그 제시된 화학 반응의 반응 엔탈피 변화를 누구들로 표현한 거예요. 이런 식의 결합 에너지들로 표현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결합 에너지로 표현을 하건 말건 어쨌건 지금 이렇게 구한 이 값은 그냥 어떤 반응 엔탈피일 뿐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결합 해리 에너지로 연결했건 말건 그냥 어떤 반응 엔탈피는 무조건 또 누구랑 연결할 수 있어요. 어떤 반응 엔탈피는 또 무조건 누구랑 연결할 수 있어요. 표준 생성 엔탈피로 연결할 수 있잖아요. 표준 생성 엔탈피를 계산할 때는 어디서 어디를 빼야 돼요? 어디서 어디를 빼야 돼요? 생성물에서 반응물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 빼기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리고 이때도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거.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게 뭐예요? 빼먹으면 안 되는 게 뭐야? 개수. 바로 화학양론 개수. 빼먹으면 나가리예요. 무슨 말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어떤 반응일 뿐이라고. 그럼 그 반응 엔탈피는 또 앞서서 배웠던 표준 생성 엔탈피 변화로 연결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어디서 어디를 빼야 돼? 생성물에서 반응물을 빼야 되겠지. 무슨 말 되겠죠? 그런데 해놓고 보니 그냥 이거 얼마야? 그냥 0. 이거 얼마야? 0이니까 얘를 이렇게 바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요 두 가지 방법, 어떤 제시된 반응을 표준 생성 엔탈피로 표현하는 것, 그리고 제시된 반응을 반응 엔탈피로 표현하는 것, 이런 종류의 문제가 억수로 많아. 무슨 말 되겠죠? 억수로. 그게 어디 있겠어? 오늘 나눠드린 요 책 여기 이렇게 다 있다고. 무슨 말 되겠죠? 다 있다고 하겠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제 연습 문제가 있으니까 꼭 풀어보란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하면은 요 12장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음 챕터는 이제 또 연력학에서 또 중요한 엔트로피. 무슨 말 되겠죠? 엔트로피. 그럼 엔트로피 알죠? 이번 시험 범위에 엔트로피 들어가니까 엔트로피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엔트로피가 요 나눠드리는 책에 요 파란색 간지 있죠? 요 파란색 간지 탁 넘기면 여기서 엔트로피가 내용이 있다고.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요걸 해볼 거란 말이야. 무슨 말 되겠어요? 뭐 내일은 3년기를 할 건데 다음 기가주에는 요 엔트로피 얘기를 할 거라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요렇게 이 열화학 내용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제 이 열화학 문제에서 내가 하나 소개할 게 있는데 한 장 넘기시면 자, 한 장 넘겨봐요. 한 장 넘겨봐요. 자, 한 장 넘기시면 거기 연습 문제 26번이라고 있죠. 보이세요? 네. 연습 문제 26번. 이거. 연습 문제 26번 찾았어요? 이거. 요거는 그 옆 학교 내신 문제예요. 무슨 말 알겠죠? 옆 학교 내신 문제야. 알겠지? 그래서 문제가 나쁘지 않아. 괜찮아. 아주 어렵진 않지만 연습용으로 괜찮아. 무슨 말 알겠죠? 이거 꼭 풀어봐요. 알겠죠? 꼭 풀어봐요. 그래서 지금 소개할 건 한 장 더 넘겨서 연습 문제 27. 연습 문제 27. 연습 27. 자, 왠지 눈에 익지 않아요? 네, 맞아요. 왠지 어디서 봤던 문제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 시험 문제예요. 무슨 말 알겠죠? 어? 작년에 여러분 시험 문제예요. 무연아? 24년이면 무연이 몇 학년 때예요? 1학년. 그게 그렇게 고민할 거예요. 이거 해볼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거 한다. 알겠죠? 자, 역시나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내가 볼 때는 문제 괜찮아요. 심각하게 어려운 건 아닌데 교육용으로 괜찮아요. 그래서 한번 좀 소개를 할 테니까 옛날 기억 되살리면서 내 칠판 지우는 동안 한번 틀어 해봅니다. 알겠죠? 시작!